오늘은 혼다케는 행복한 작은 부자의 8가지 스텝 중에 행복한 작은 부자의 8가지 습관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 행복한 작은 부자는 무엇이든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도 반드시 수리를 해서 사용하며 하다못해 볼펜도 마지막까지 다 사용하고서야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통 사람이 보면 구두쇠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구두쇠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인생에서 접하는 모든 것을 소중히 다루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인생에서 접하는 모든 것을 소중히 다루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 즉 파트너, 가족, 친구, 시간, 돈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지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지금까지 많은 행복한 부자들과 만나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부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네가 하는 말은 정말 흥미로워. 용케도 그런 걸 다 생각해냈군 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는 마치 하늘에라도 올라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잘 관찰해 보았더니 그 사람은 파출부 아주머니나 운전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깊은 애정으로 대하더군요. 그렇게 하니 그들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듯 그 부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자와 교제하면 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소중한 친구처럼 대합니다. 배웅을 할 때도 상대방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하지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감사하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본인뿐 아니라 중국인이나 미국인, 유럽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태도가 그들의 대인관계의 운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재미있는 사람을 소개받거나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니까요. 당신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행복한 작은 부자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과 달라서 적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잘 쓰는 방법밖에 없지요. 결국 그 순간을 가장 잘 쓰는 것 외에 시간을 살리는 길은 없습니다. 그들의 시간 개념은 명확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과 즐거운 일을 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행복한 작은 부자는 돈 또한 소중하게 대합니다. 보통 사람은 부자들의 경우 1만 엔을 100만 엔 쓰듯 하지 않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보통 사람이 1만 엔을 쓸 때의 신중함으로 100만 엔을 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겠지만 그 습관은 일생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은 투자를 할 때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은 채 투자를 합니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은 듯 투자를 합니다. 마치 경마의 우승말을 점찍는 감각으로 결정하는 듯 말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돈에 관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습관은 매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습관. 행복한 작은 부자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호텔 측 사정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고 칩시다. 보통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상해 호텔 직원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의 분노를 외칩니다. 하지만 행복한 작은 부자는 그만한 일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요즘 집에 많이 있지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집에서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미안해하는 호텔 직원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지요.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면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은 멀리 살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마침 근처에 왔는데 만날까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 이야기해보면 자신이 찾고 있던 기회를 그녀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지요.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우연이 있답니다. 행복하게 성공한 사람은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던 여행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해프닝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해프닝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고가 그들의 기운을 상승시켜 이를테면 기회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고가 그들의 기운을 상승시켜 이를테면 기회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런 우연을 영어로 synchronicity, 동시 발생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밥을 먹으면 서로 누가 가장 재미있는 synchronicity를 경험했지 하며 자랑을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우연을 눈앞에서 놓치지 않는 감성을 몸에 익히면 성공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들은 성공의 열쇠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호를 읽고 풀어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공의 열쇠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호를 읽고 풀어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재미있는 우연을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습관은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부자의 집을 많이 방문해 본 결과 큰 공통점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집의 모든 방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이 넓어서 깨끗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작은 부자는 아니지만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너저분한 모습을 보고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행복한 작은 부자와 깨끗한 방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이른 것이지요. 관찰하는 중에 알아낸 것이 행복한 작은 부자의 인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리정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역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을 주변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을 주변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입지 않을 옷, 어디서 받아왔는지도 모르는 경품, 누군가와 결혼식에서 받은 답례품 씻기,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매달려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생활합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는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체크하는 정밀 건강진단도 있는데 어째서 인생을 체크하는 인생 건강진단은 없는지 의아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우리들은 왜 사는가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안, 파트너나 가족, 우정, 건강, 일 등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일과 사회적인 것이 우선시되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체크하지 못하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관가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5가지 들어보세요. 네 번째 습관은 당신의 의지대로 바로 행동하는 습관.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는 일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편 성공한 사람은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스스로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그들의 이런 점은 커다란 구원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참고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든 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자신을 책찍질하는 습관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하고 싫어하는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을 바로 해버립니다. 거꾸로 싫은 일은 즉시 그만둬 버립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행동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절 산수를 잘하는 아이는 산수만 하도록 내버려 두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국어를 공부하도록 지도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내버려 둔 채 싫어하는 일만 하게끔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는 그런 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싫은 일이 거의 끝났을 무렵에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지금 바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찾아내어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5번째 습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습관.
행복한 작은 부자는 친구로서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매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잊고 있던 기념일이나 생일을 기억해 주기도 합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는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라이프 워크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기쁘게 합니다. 사생활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들 집의 작은 방은 선물로 가득합니다. 선물마다 봉투가 붙어 있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누구에게 줄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들은 쇼핑을 할 때도 자신을 위한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스웨터는 친구 누구에게 딱이야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사둡니다. 그들이 싫어할 것 같은 징벌이 있다면 이런 감정일 것입니다. 결심했어. 앞으로 5년 동안 한 사람도 기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징벌은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숨쉬기만큼이나 즐기기 때문이지요. 그 정도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기쁘게 하는데 전력을 쏟지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는 자신에게도 풍족하게 베풀고 주변에도 아쉬움 없도록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복감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으로부터 베푸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행복한 작은 부자는 자신에게도 충족하게 베풀고 주변에도 아쉬움 없도록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복감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으로부터 베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이유로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능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주 쉽게 기뻐합니다. 아주 작은 선물이나 배려에도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과장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한때 그런 가족과 생활한 적이 있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서야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까? 6번째 습관, 여러 가지를 즐기며 배우는 습관. 행복한 작은 부자들은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아 왜 어째서를 입에 달고 살아 주위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했습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공부가 좋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만사의 본질과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단순한 지식을 머릿속에 쑤셔넣는 일 따위에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인터넷만 뒤져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들은 돈과 비즈니스에 관한 배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요. 이자 배당, 주가 수익률, 투자 이익률이라는 말에서 회사의 업적, 사회의 트렌드, 미국 경제, 유럽이나 중동의 정치적 움직임 등을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부하려고 한들 웬만해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이상하게도 경제나 비즈니스에 흥미를 보이며 호기심을 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사해 나갑니다. 과거 거품 경제의 역사를 조사해 보거나 사회의 트렌드를 몰어 새로 생긴 쇼핑센터에 가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은 호기심으로 넘칩니다. 음악, 원예, 스포츠 등 모든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즐거워 보이는 일은 모두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이 너무나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알고 배우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든 즐기며 배우는 습관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즐기며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7번째 습관,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 행복한 작은 부자와 교제하며 바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마치 조건박사 같습니다. 처음에는 과장해서 말하는 건 아닐까 오해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그 마음을 가능하면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접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 좋아합니다. 내가 그들 밑에서 일한다면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만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나 이벤트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겠지요. 그들은 그런 사소한 일에도 기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 주변에 왜 사람이나 돈, 새로운 정보와 기회가 주어지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말로만 흉내내면 안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고마워요는 곧바로 들통나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부호에게서 배운 말은 선물하겠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한 운명을 연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한 운명을 연다. 당신의 인생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 10가지를 적어보세요. 8번째 습관. 풍요로움을 서로 나누는 습관. 행복한 작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갖기를 좋아합니다. 일상적인 봉사활동이나 여러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은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회를 찾아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과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수입이 같더라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매달 나갈 돈에 벌벌 떠는데 어째서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는 습관이 생긴 걸까요? 부자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과 인연이 없었던 시절부터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 해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풍요롭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왔기 때문에 풍요로워졌다라는 가설도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종교는 10분의 1을 기부도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카네기, 록펠러, 포드 등 유명한 부의 대다수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열심이었던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지요. 내가 묵었던 미국 부자의 가정은 훌륭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가족이 7명이었지만 식사 때에는 테이블을 반드시 접시와 나이프, 포크를 한 세트 더 세팅해 놓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더니 거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도 손님이 당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하나는 세계에 많은 굶고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이런 가정에서 필요 이상의 양을 접시에 덜어서 남긴 일이 없도록 버릇들여져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식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족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는 기적을 의미하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로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습니까?